전 30대 초반에 월 200만 원대를 받으면서 중소기업을 다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세후 300만 원 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했고, SNS에 연봉 1억 얘기를 보고 좌절을 했고, 월 200 번다고 무시를 당하면 미친 듯이 화가 났었습니다. 가끔은 직장인 중위소득이 200만 원대라는 걸 보고 나도 평균은 되는구나,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매일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을 탈 때마다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대체 왜 그런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제가 평균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느꼈던 평균의 인생에 대한 불편한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고소득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직장인 평균 월급은 대다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죠. 2025년 5월 기준 직장인 평균 임금은 세전 약 397만 원인데, 물가 수준을 반영을 해보면 실질 임금은 약 340만 원으로 나오고요. 전체 직장인 연봉의 중위값은 200만 원 후반대로 추정이 됩니다. 세후로 따지면 더 낮겠죠.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전체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39만 원, 2인 가구 기준 393만 원입니다. 실제로 세후 300만 원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후 300만 원이면 세전 연봉이 4천만 원이 넘고, 이건 대한민국 직장인 상위 30%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회사를 다녀본 분들은 세후 300이라는 돈이 만만한 금액은 아니라는 걸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SNS에 200충, 300충 같은 조롱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직장인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니까요. 그럼에도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체감소득이 너무 낮아서겠죠. 지난 10년간 명목임금은 매년 3% 정도씩 올랐습니다. 최저임금도 같이 올랐죠. 근데 우리 삶이 나아진다고 느끼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중견기업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제가 가끔 만나서 요즘 어떠냐고 물어보면 외벌이로 세후 380 정도를 버는데 돈을 많이 못 모은대요. 대출이자, 어린이집, 기저귀, 분유, 식비, 주유비,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등등 월급에서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고 있고, 자산을 모을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나면 예전처럼 좀 정말 즐겁게 생각 없이 술 한잔 하기가 이젠 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만나는 것 자체도 힘들기도 하고. 근데 이건 저와 제 친구만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직장인분들이 비슷하게 겪는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수출은 부진하고 건설 투자는 침체되고 기업들이 힘들어지니까 고용도 불안하고 취업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죠. 당연히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를 줄이고 싶어 할 테니까 임금 상승을 기대하거나 그 기대가 현실이 된다 해도 인생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최저임금을 매년 올려도 중위소득 혹은 평균소득을 담당하고 있는 직장인들 입장에선 크게 와닿지도 않을 겁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철퇴를 내리치는 건 아파트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KB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약 5억에서 10억으로 정확히 2배가 됐죠. 공식 PIR 지표로도 약 10배 정도고, 체감으로는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외벌이로 세후 3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28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와요. 대출을 받으면 될까요? 300만 원이라는 돈으로는 생활비와 대출이자 그리고 원리금을 동시에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맞벌이를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쌓아둔 자산이 많지 않거나 혹은 부모님의 지원이 없다면 서울에 집을 사는 건 생각조차 못할 거고요. 저도 개인 사업을 하면서 직장인 평균보다는 더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아직 자가가 없어서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대체 얼마를 더 벌어야 하고 몇 년을 더 벌어야 하나 생각해보면 앞이 깜깜할 때가 많아요. 이 부동산 소유하신 분들이 남들 다 집 살 때 왜 안 샀냐, 다 네 탓이다 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 말도 틀리진 않죠. 근데 서울 아파트 자가 보유율이 절반이 안 되고 30대로 내려가거나 소득이 조금만 내려가도 보유율은 더욱 낮아집니다. 거기다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해보면 실거주자 비율은 더 낮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세후 300만 원을 벌 때 불안한 이유가 현실이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 주거를 포기하고 외곽으로 나가면 해결이 될까요? 물론 그래도 되죠. 출퇴근 시간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무너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부동산도 결국 자산인데 자발적으로 자산 증식의 기회를 낮출 수 있으면 됩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부업, 사업, 주식, 코인 같은 걸 자꾸 찾을까요? 단순히 유행이라서? 사치를 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겠죠. 안정적인 직장 하나로 평생을 버틸 수 있었던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공식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요. 과거에 평범한 직장인, 중산층, 안정이라는 그 공식이요. 지금은 단일 월급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의 다양성과 회복 탄력성이 재정적 안정성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시대의 직장인들이 겪는 이런 재정적 압박은 소비 습관이나 재무관리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냥 우리가 마주한 현실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내 임금이
평균에 속한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면서 자아실현과 경제적 주도권을 지키려는 능동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임금 상승을 위한 자기 개발을 하든 다양한 소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아직 집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 포기하진 않았어요. 평균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각자의 선택으로 평균을 뛰어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계를 위해 묵묵히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대한민국 직장인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